자, 13번까지 왔습니다.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에 대해서 틀리는 것, 답은 5번이죠. 자, 당연합니다. 개공사는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 의뢰를 받은 경우에도 상태, 입지 등은 설명하지 않아도 되나 반드시 토지대장 등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X. 여러분, 일반 중개계약을 받았을 때도 상태나 입지 설명해 줘야 되죠. 그래서 가볍게 틀린 것은 5번입니다. 자, 확인합시다. 1번 소공사도 확인 설명할 수 있다. 맞다. 이 주택의 교환을 중개할 경우에도 내진 설계 여부 등 중개 대상물에 대한 확인 설명을 하여야 하고, 3. 개공사는 중개가 완성이 되면, 중개의 완성이라는 게 계약이 체결이 되면 그 말이에요.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여 서명 및 날인하고 이를 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합니다. 그리고 교부하고 자기는 몇 년 동안 보존하고 3년간 보존하라, 이렇게 진행하죠. 4. 중개대상물 가액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 설명할 의무가 있다. 맞다. 지금 이 말은 금액이 하찮은 거라도 반드시 확인 설명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좀 더 오버해서 만약에 매수자가 내가 저 물건을 잘 아니까 물건 설명 안 해도 됩니다 하여 설명하지 않았다 하면 X입니다. 반드시 물건은 확인 설명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정리하시고, 답은 5번. 자, 14번 매매계약이 성립이 되어 개공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개공사의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답이 3번. 개공사는 자기가 중개한 중개대상물의 매매계약 등이 체결이 되면 의뢰인의 요청이 있다면 반드시 이에 응하여, 반드시도 틀렸고, 등기특별조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민을 신청하여야 한다 하면 X의 거민은 신청할 수 있다. 근데 지금은 이 자체도 틀립니다. 왜 틀리는가 하면, 자, 물건을 파는 사람 갑이 있고 사는 사람 을이 있습니다. 개공사가 중개를 하여 계약이 체결이 되면 등기를 하기 위해서 거민을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민 받지 않습니다. 뭐 해야 됩니까? 바로 이어지는 문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되고, 거래 신고하면 거민은 받은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3번 지문은 이리저리 다 틀렸다. 공부할까요? 1번 개공사는 계약서를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사본은 5년간 보존합니다. 몇 년 보존한다고요? 5년.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본, 원본, 전자문서 중 한 개를 5년간 보존하니까 어쨌든 1번 지문이 틀린 건 아니잖아 지금, 그죠? 2번 개공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이 되면 필요사항을 빠뜨리지 아니하고 확인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그래서 계약서는 반드시 기재해야 될 필수 기재, 거래계약서니까 그부터 출발했죠. 거물의 인권은 그 기의 개조부를 반드시 기재합니다. 4. 개공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금액 등 계약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5. 지금 이 4번 지문은 여러분한테 원래 시험에 나오는 건 내기합시다. 제가 그것까지 이야기했습니다. 반드시 나온다는 걸 그 정도로 강조했는데, 이 거래계약서에 관련되는 문제가 딱 뜨면 계약서를 이중 작성 또는 거짓 기재는 다운 계약서 작성하는 것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다시 아까 인장 등록이라는 하나의 주제 밑에 개공사와 소공사를 다르게 처벌했듯이 계약서를 작성하는 사람은 누구지요? 이 계약서를 작성하는 사람은 1개공사, 또 누가 작성할 수 있습니까? 소공사가 작성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작성을 하면서 다운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거짓 기재, 그죠? 1억 주고 계약해놓고 8천만 원짜리 하나 더 만드는 거예요. 이중 작성을 하면 개공사는 제재가 뭐? 지금 있잖아요. 취소할 수 있다. 상대적 취소 사유입니다. 여기 더하기 1년에 1000, 이거 시험에 너무나 잘 나와요. 상대적 취소 사유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공사가 작성할 때 이중 작성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자격이 정지됩니다. 자, 하나의 주제 밑에 대상자를 다르게 처벌하는 게 또 하나 나왔잖아요. 지금, 그죠? 계약서를 누가 작성하느냐를 딱 의식하고 이 자들이 위반을 하면 어떻게 된다. 의식해 놓으셔야 돼요. 개공사는 영업을 취소할 수 있다. 소공사는 자격이 정지됩니다. 자, 그러니까 4번 지문이 정확하게 맞게 돌았고,
5번 계공사는 중개가 완성이 되면 계약이 체결되면 이 말이죠. 당사자에게 보증을 설정한 관계정서 사본과 확인설명서도 함께 교부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틀린 것 3번. 자, 지금 들어옵니다. 15번 계공사가 매도인 A와 매수인 B 간에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기재 내용으로서 적당하지 않는 것은, 자 15번 위에다가 적어요. 계약서에 필수기재 암기가 돼 있겠지만 거래계약서 필수기재는 거부터 가는 거예요. 그 물의 인권은 그 기에 개조부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없으니까 반드시 기재해야 될 사항. 거래계약서니까 그부터 간다. 그가 뭐죠? 거래 당사자들의 인적사항, 갑을에 대한 인적사항 반드시 적어야 됩니다. 물건의 표시, 이 물건이 아파트인지 빌라인지 원룸인지 물건에 대한 표시, 인도 일시, 자 잔금 언제 받고 언제 이사 나갑니다. 이거 반드시 적어야 됩니다. 계약서에. 권리가 이전되는 내용, 거래 대금, 전체 금액은 5억인데 계약금 얼마, 중도금 얼마를 반드시 적는 거예요. 기가 뭐죠? 기타 약정사항, 걔가 뭐다? 계약일자, 그리고 조건과 기한,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는 반드시 기재합니다. 자, 그 물의 인권은 거기에 개조부 이렇게 가는데 15번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 답은 5번 공법상 제한사항. 자, 이 필수기재의 공법상 제한이라는 말은 있다 없다? 없잖아. 이 공법상은 어디서 만났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물건을 확인 설명할 때 중도, 수도, 소공할 때 공법사항이 들어가지. 거래계약서에 여기가 토지거래 허가지역입니다를 매매계약서에 적어야 될 이유가 없죠. 15번 단조롭지만 중요한 문제입니다. 답은 5번. 16번 거래신고제와 관련된 기술입니다. 옳지 않는 것은, 답이 3번이죠. 자, 신고를 받은 시장 군수구청장은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 필정을 신고인에게 며칠 내로 교부합니까? 지체 없이 교부해 주지 왜 신고 필정을 15일 내로 교부하겠습니까? 그래서 틀리는 것 3번. 자, 1, 2, 4, 5 잘 정리되어 있죠. 특히 5번은 지금 몇 번째 하고 있습니다. 5번. 거래 당사자는 개공사로 하여금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당연한 질문이죠. 자, 그래서 틀린 것 3번. 자, 17번이 의외로 여러분이 많이 틀렸는데 주의하셔야 됩니다. 17번. 지금 부동산 거래에 관해서 신고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답이 1번인데, 자, 매수 매도인의 인적사항, 일단 인의 동그라미. 인적사항은 당연히 신고해야 되죠. 매도인 김갑동, 매수인 이열수는 신고하는데 보수와 실비를 더할 이유가 없죠. 틀린 게 1번이에요. 자, 여러분 상식적이잖아요.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데 여기 수수료 얼마 줬다, 이거 거래 신고서에 적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 나머지 2, 3, 4인데 이게 거래계약서의 필수기준을 암기한다면 지금부터 이어지는 신고할 때 신고사항이 뭐냐 이렇게 들었고, 이 신고사항에 대해서 공부할 때는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암기표에 되어 있지만 인, 계, 지, 목, 종, 면, 실, 조, 중이 신고사항이다. 참 암기할 것도 많다, 그죠? 그렇지만 아침에 일어나거든 하늘 쳐다보면서 웃으면서 한 번씩만 읽어라 그랬어요. 아침에 한 번씩만 읽어야 되는데 또 입 벌리고 30분 막 웃으면서 읽고 있으면 가족들이 걱정해요. 걱정. 뭐라고 읽어야 된다고요? 인, 계, 지, 목, 종, 면, 실, 조, 중이 신고사항이에요. 그게 밑에 2, 3, 4, 5에 다 있는데, 자, 인 뭐죠? 인적사항, 매도인 누구, 매수인 누구 적어야 안 되겠습니까? 인적사항. 계, 계약일자, 소재지, 지번, 지목, 종류, 면적, 실거래 가격, 조건과 기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있으면 개업공인사도 반드시 신고사항입니다. 인, 계, 지, 목, 종, 면, 실, 조, 중. 그게 2, 3, 4, 5에 밑에 내려가 있고 이거 암기되어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필수 신고사항, 인계, 지지목, 종면, 실조 중 알았는데 여기에서 반드시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것. 혹시 문제가 이래 나온다면 답이 몇 번이 될까요? 자, 1, 2, 3, 4, 5 다섯 개 던져놓고 다음 중 반드시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것. 이러면 까칠하게 공부하신 분은 이거 신고사항인데 여기서 안 해도 되는 것. 문제 잘못 냈나가 아니고 답이 하나 있죠. 개업 공인중개사는 있으면 적고 안 적으면 되죠. 자, 우리가 부동산을 거래할 때 개공사 없이 우리끼리 직거래할 수 있다 없다. 직거래 한다면 개업 공인중개사 적어야 될 이유는 없잖아. 그죠? 답이 하나 나오는 게 있다니까요. 자, 다시 인계, 지지목, 종면, 실조 중이 필수 신고사항인데 이 중에서 안 해도 되는 것 하면 답이 개업 공인중개사. 요 정도 하나 잡으시고 자, 원래부터 여러분부터 처음 도입됐습니다. 여기에 법인이면 추가 신고 사항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도 처음 들어왔으니까 이건 수업할 때마다 전달했고 지금 암기표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법인이면 추가 신고 사항이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이해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사항이 나타나는데 법인이면 왜 추가로 하는가 하면 지금 아파트 가격이 폭등을 했는데 폭등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법인이 대량으로 자금을 가지고 아파트를 100채, 200채를 사서 가격을 하나씩 올라가면서 팔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간다고 보기 때문에 법인인 경우에는 추가로 신고해야 돼. 법인이 거래를 하면 자, 첫 번째 법인은 등기 여부를 반드시 신고해야 돼요. 법인은 등기가 돼 있는 자도 있고 안 돼 있는 자도 있을 거니까 등기돼 있으면 등기돼 있다고 신고합니다. 등기 여부. 그다음 법인이 거래했으면 거래한 자가 친척인지 임원인지 여부도 신고해야 돼요. 자기들끼리 사고 파는지를 보겠다 이 말이에요. 자기들끼리 사고 팔면서 가격을 자꾸 올리는 걸 방지하려고 법인은 추가 신고 사항이 들어온 거예요. 이거 암기할 필요 없죠. 법인은 등기돼 있는지 여부 신고해야 돼요. 그 다음 거래한 자가 친척인지 임원인지 여부. 그 다음 세 번째 자금 조달 계획. 무슨 자금을 조달해서 이걸 샀는지 보겠다. 투기하는 거 보겠다 이거죠. 은행에 대출 받아서 사겠다 이런 게 있겠지. 네 번째 입주 계획. 입주 계획을 우리는 다른 말로 이용 계획이라고 그래요. 법인이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사택용인지 투자용인지 하여튼 무슨 용으로 샀는지 입주 계획, 이용 계획도 신고해야 돼요. 이용 계획. 마지막 다섯 번째가 자금 조달 증명 서류도 제시해야 된다. 이 다섯 가지를 원래 처음 들어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원래 처음 들어왔으니까 이건 원래는 좀 의식을 하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법인이 신고할 때는 이 인계, 지지목, 종면, 실조 중 당연히 신고하고 추가로 법인 여부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를 보시는데 여기에 자금 조달 계획, 입주 계획, 자금 조달 증명 서류, 은행에 대출 받아서 하겠다 계획이 있었으면 대출 받았다는 서류도 가져와 보라고. 증명 서류까지. 그죠? 자, 그럼 이렇게 이제 법인 신청사항을 했는데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감각을 살리려고 신고사항이 인계, 지지목, 종면, 실조 종이 다 중요한데 그래도 이 신고사항 중에서 어느 게 더 중요할까요? 매수 매도인의 인적사항, 계약한 날짜 이런 거 다 중요하죠. 소재지가 어디냐 이거 다 중요하죠. 그래도 중요한 게 실거래가예요. 이 실거래가를 보려고 지금 부동산 거래 신고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실거래가가 6억 이상인 주택이면 밑에 세 가지 신고해야 돼요. 6억 이상 주택이면 6억이 안 되면 안 해도 되겠지. 그죠? 그런데 6억 이상이거나 이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지역이다. 그럼 이거는 금액에 관계없이 세 가지를 다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한테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서울은 25개 구가 전부 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입니다. 그럼 서울에서는 아파트를 1억짜리를 사고 팔더라도 뭐가 들어가야 된다? 세 가지 들어가야 돼. 그죠? 근데 강원도 화천에는 제가 안 가봐서 모르지만 강원도 화천은 아마 투기지역 아닐 겁니다. 거기는 금액이 6억을 넘을 때만 이게 들어간다고. 그죠? 그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는 단원을 딱 의식해 놓으셔야 돼요. 자, 부동산 거래 신고 사항 아주 중요합니다. 인계, 지지목, 종면, 실조 중에서 이 구체적인 내용보다도 더 중요한 것 법인은 추가 신고 사항이 있다는 걸 의식해 놓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거를 법인은 해야 됩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지만 실제 본고사는 크게 나와요.
법인은 추가로 신고사항이 있다. 이렇게 딱 들으면 여러분들은 맞다. 이렇게까지 가면 되겠죠. 공부는 세게 합니다. 훈련은 세게 하고, 그죠? 본고사 가서 시험을 잘 치도록 하셔야 되니까 좀 양이 많죠. 그렇지만 원래 처음이기 때문에 익혀 놓으셔야 돼요, 이게. 내년쯤 되면, 그죠? 이제 법인은 추가 신고사항까지만 하지 또 구체적으로 뭐까지 할 필요 없어. 한 해 시험에서 걸러 넘어갔기 때문에 올해는 힘드시더라도 처음 들어왔으니까 익히셔야 됩니다. 18번 내려갑니다. 금지 행위 중 성격이 틀리는 것은 답이 4번이죠. 자, 개공사가 금지 행위를 위반하면 즉시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여러분, 금지 행위가 초과 금품 이런 거 아시죠? 초과 금품을 위반했다고 즉시 결격 사유가 아니고 적발이 되어서 징역이나 벌금을 받으면 이제 결격 사유가 되겠지, 그죠? 금지 행위 자체를 결격 사유로 보는 것은 아니다, 그죠? 틀리는 것 4번. 자, 나머지는 다 됐죠. 1번 금지 행위를 한 자는 형벌에 처한다. 금지 행위는 모두 1년에 1000, 3년에 3000 이렇게 가는 거예요. 5번 중개보조원이 금지 행위를 하면 개공사에게도 형사적 책임이 주어질 수 있다. 그 형사적 책임으로서 뭐를 받습니까? 양벌 규정에 따라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19번 매회 문제입니다. 개공사의 손해배상 책임 및 보정 설정에 대해서 바르게 설명한 것은 답이 3번이죠. 부칙 6조 2항의 개공사가 보정을 설정하는 경우 보정 설정 방법은 공인중개사인 개공사와 동일한 방법에 의하면 된다. 그죠? 동일한 방법이란 것은 보정보험 공제 공탁 중 하나를 가입하면 되고 금액도 둘 다 1억 같아지죠. 이게 이제 내년에는 달라집니다. 현재까지는 공부를 그대로 해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바른 것은 3번. 틀린 거 수정할까요? 1번. 지역농협은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정을 설정하여야 하되 등록관청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X. 지역농협 얼마 가입합니까? 1000만 원을 가입하고 등록관청에 신고합니다. 2번도 많이 하겠죠. 자, 개공사가 보정보험금, 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했다면 며칠 내로 이빨 깨물고 15일 내로 이빨 깨물고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부족 금액을 보전 채워놓고 합니다. 숫자가 자꾸 막 풀어가니까 아예 자극적으로 써냈죠. 여러분은 만약에 업무 보정으로 뭐 1000만 원을 저 사람한테 물어줬다. 그러면 이빨 깨물고 다시 해야 되잖아. 그죠? 며칠 내로 이빨 깨물어야 됩니까? 15일 내로 이빨 깨물고 거의 10일 하니까 X. 4. 공인중개사인 개공사의 보정 설정은 현금 또는 국채나 공채를 공탁기관에 공탁을 하고 동시에 보증보험에도 가입한다. X. 3개 중에 하나만 가입하면 됩니다. 5. 개공사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보정을 설정하였다면 보증보험회사에서만 책임을 부담하지 개공사는 책임이 없다도 X예요. 반드시 구상권 행사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만약에 내가 보증보험을 가입하고 영업하다가 잘못되면 보증보험에서 1000만 원을 물어줬어. 그러면 그 개공사한테 책임을 묻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질문하기를 아니 사고가 나면 책임지려고 내가 가입했는데 거기서 물어주고 또 내한테 청구를 할 것 같으면 내가 왜 그걸 가입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은 예민한 분이 있다니까요. 그거 왜 가입해야 되는가 하면 이유가 두 가지예요. 첫째, 보증보험 등에 가입을 해야 등록증을 교부해 줍니다. 그 등록증 받으려면 업무보정 설정해야 되고, 두 번째, 왜 자기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는가 하면 이렇게 구상을 안 하면 개공사가 장난을 친다니까요. 어려인하고 짜가지고 야 사고다 났는데 우리 사고 났는 걸로 하자. 그러면 보증보험회사가 5천만 원 니 물어주잖아. 이렇게 해서 된다면 역선택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를 역선택이라요. 사고가 나서 손해가 발생했는데 사고도 안 났는데 사고를 난 것이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개공사한테 책임을 물어야만 개공사가 역선택을 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개공사에게 뭐를 묻는다? 책임을 묻는다. 이 말을 익혀 놓으셔야 된다. 그죠? 자, 그래서 19번에 바르게 설명한 것은 답은 3번이에요. 자, 그러면 시험용으로 이제 설명은 됐는데 현실적으로 돌아서면 좀 섭섭하죠. 여러분이 협회가 가입하는 공제에 가입하고 영업하다가 잘못돼서 사고 나서 공제가 2천만 원 물어주면 개공사한테 청구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야 이거 좀 뭐 내가 그럼 굳이 그 경비를 들어가면서 청구할 개입할 필요가 뭐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현실적으로 우리 중개협회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원래는 구상권을 행사한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왜? 그래야 역선택을 못하니까. 근데 개공사의 피치 못할 사정으로 고의적인 게 아니라면 우리는 구상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적어준다고요. 이건 이제 현장에 나가서 이야기고, 그죠? 그렇게 해주는 게 또 합리적이죠.
계공사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사고가 나는 것까지도 또 책임을 묻는다면 내가 굳이 보증보험 가입하고 영업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자, 그러면 시험용으로 여기까지는 익혀 놓으셔야 됩니다. 19번 바른 것은 3번, 나머지는 틀린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20번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입니다. 타당한 것은, 자, 이 단어는 쉬어가는 페이지죠.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타당한 것 답은 4번. 이 자체가 제일 중요한 질문입니다. 계공사는 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 등을 계공사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당사자에게 권고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가장 정확하게 돌았고, 이거를 하여야 한다로 계속해서 문제를 만들어낸다고요. 자, 그러면 할 수 있다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연이잖아. 그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니까 이제 1번부터 계공사가 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 등을 계공사 명의로 신탁업자에게 예치할 것을 당사자에게 권고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예치금에 대한 담보 책임을 진다는 의사표시를 당사자에게 하여야 한다. 이런 말 들어가면 무조건 X인 거예요. 이 제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걸 왜 하여야 한다 그러는데 X. 그러니까 또 5번도 이렇게 계약금 등을 예치할 것을 권고를 했다면 거래 당사자가 이를 거부하면 중개계약은 해제된다. 그런 사유도 없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니까요. 자, 그렇게 해서 타당한 것 4번 익혀갑니다. 21번 문제,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여러분이 다 잘 체크하셨어요. 사무소 명칭에 관련되는 것으로서 옳지 않는 것은, 답이 5번 판례가 보이죠. 계공사 아닌 자가 사무소 간판뿐만 아니라 명함, 광고, 출판물, 방송 등 대외적으로 공표되는 매체를 통하여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는 것은 유사 명칭 사용 금지 규정 위반이 되지 않는다. X. 된다. 그죠? 우리는 이런 거는 아시잖아요.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인 것처럼 하면 안 된다. 이건 아시는데 그거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방송물, 출판물, 찌라시 이런 데도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사라는 명칭을 표시하면 1년 징역 1,000만 원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 답은 5번. 1, 2, 3, 4 잘 돌았죠? 여기서 특히 조심할 거 1번 계공사가 밑줄을 딱 것이고, 계공사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위반하면 얼마짜리? 100만 원짜리 과태료죠. 자, 2번 부칙 6조의 계공사도 계공사잖아요. 근데 이 계공사가 자격증도 없으면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하면 이거는 1년에 1,000 가면 틀려요. 계공사는 얼마짜리? 100만 원짜리 과태료예요. 이제 드디어 3번 똑같은 내용이 계공사 아닌 자의 줄을 딱 꺼놓고 아닌 자가 이렇게 사용하면 이번에는 뭘로 간다? 1년에 1,000. 그죠? 그러니까 같은 문자를 위반하는데 누가 위반하느냐에 따라서 제재가 다르니까 이걸 의식을 안 하면 한 번은 100만 원 과태료가 맞다 하고 한 번은 또 1년에 1,000이 맞다고 이런 어지러운 소리 하면 안 돼요. 그죠? 누가 위반하느냐? 계공사는 위반하면 100만 원짜리 과태료. 계공사 아닌 자는 1년에 1,000. 그런 내용입니다. 22번 내려갑니다. 교육에 대한 설명입니다. 타당하지 않는 것은, 답이 1번이죠. 계공사 및 소공사를 대상으로 국토장관, 시도지사 등록 관청은 매 2년마다 연수교육을 실시해야 된다. X. 어디가 틀렸습니까? 여러분, 모든 교육은 누가 한다? 시도지사가 실시합니다. 왜 국토장관 등록 관청이 들어가 있는데, 그죠? 그리고 이 연수교육의 목적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연수교육은 법률이 변경된 것을 가르치니까 법은 매년 바뀌는 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몇 년마다 실시한다? 2년마다 실시하는 거예요. 자, 틀린 것 1번 잡으시고 2, 3, 4, 5 당연히 잘 돼 있는데 3번에 이 시간에 관한 문제가 나올 때 어려우니까 시간은 꼭 암기해 놓으셔야 돼요. 자, 지금 다시 봅시다. 실무교육 시간 몇 시간? 28에서 32. 연수교육은 12에서 16, 직무교육은 3, 4시간까지 해서 시간 꼭 염두에 둡니다. 이건 암기하는 법도 가르쳤어요. 자, 직무교육 몇 시간? 3, 4시간. 그럼 3, 4 하니까 연수교육은 12부터 가야 돼. 12에서 16시간. 12 더하기 16 얼마? 실무교육은 28 딱 찍어놓고 4시간 더 받으면 32 암기하셔야 됩니다. 답은 1번. 자, 23번.
수수료 계산 문제에 대해서 물을 수 있는 건 다 물었습니다. 이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인 주택의 임대차를 중개하면 개공사가 쌍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수의 총액은 얼마입니까? 임대 기간은 2년이고 임대 기간은 완전히 함정이죠. 이런 거하고는 전혀 수수료 계산은 관계없고 보수 요율은 5천만 원 미만이면 만분의 50, 5천만 이상은 만분의 40인데 또 한도도 20만 원 딱 그렇습니다. 자, 보증금 1,000만 원에 더하기 월세가 얼마? 50만 원. 자, 월세 곱하기 무조건 100으로 합니다. 기간하고 관계없죠. 50만 원 곱하기 100, 5천, 합이 6천이네. 자, 거기 5천만 원 이상은 얼마? 만분의 40이니까 0.4%죠. 0.4% 하면 4, 6이 24, 24만 원이 나오는데 또 한도가 20이 딱 있어. 그럼 얼마 받아야 돼요? 한도대로 얼마만 받아야 된다? 20만 원만 받아야 되는데 주어진 문제가 수수료 총액은 했으니까 둘 다 받으면 얼마? 40만 원. 그래서 이제 답이 1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도도 그렇고 그 다음 월세 곱하기 100으로 하는데 5천이 안 되면 월세 곱하기 70합니다. 거기 만분의 50이니까 우리 보통 표현은 1000분의 5 그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아니 만분의 50과 1000분의 5 0.5%가 뭐 어떻게 같습니까? 초등학교 6학년한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은 숫자들. 자, 그래서 답은 1번. 24번 내려옵니다. 개공사에 대한 감독권에 대한 설명입니다. 타당한 것은 여러분 모든 업종에는 감독이 있습니다. 약국이나 병원을 하더라도 감독해야 된다 그랬잖아. 그죠? 자, 그러면 개공사를 감독하는 사람은 했어. 답이 1번. 개공사에 대한 감독 관청은 동그라미 하세요. 국토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 분사무소를 관할하는 시, 군, 구 포함까지 동그라미. 그럼 모두 몇 개? 4개가 개공사를 감독권자예요.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자, 타당한 것은 1번. 틀린 거 수정할까요? 2번. 분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은 법인의 분사무소에 대한 감독권이 없다. X. 방금 보셨잖아요. 분사무소를 관할하는 시군구를 포함한다고. 2번 X. 자, 3번.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후부터 개공사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면 틀려요. 무등록업자도 감독할 수 있다. 그죠? 여러분 무등록업자를 우리말로 하면 무허가업자인데 무허가업자를 감독 못한다는 건 웃기는 이야기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등록을 한 후부터 감독한다면 틀려요. 4. 등록관청은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반드시 출입하여 조사해야 한다. X. 출입해도 되고 자료를 제출하시오 해도 되고 명령을 할 수도 있고 모든 방법으로 합니다. 반드시 출입하여 때문에 X. 5번. 이런 4번의 출입 공무원은 권한을 나타내는 정표를 당해 개공사에게 제시할 필요는 없다. X. 그럼 감독을 나가는 자는 그냥 얼굴만 쫙 가지고 감독하면 안 되고 반드시 정표를 제시하는데 정표 밑에다가 받아쓰기 합니다. 공무원증 더하기 정표라는 게 2개예요. 공무원증 더하기 조사 검사 증명서 요 2개를 정표라고 불러요.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정표를 지니고 감독을 합니다. 이거를 예전에 시험에서는 출입을 하는 공무원은 공무원증만 제시하면 된다. 이렇게도 출제한 바 있어요. XX 정표를 제시합니다. 25번. 자, 이 법상에서 거래 당사자들을 보호하고 개공사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등록관청에서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자, 취소할 수 있다를 뭐라 그러죠? 상대적 취소 사유가 있는데 다음 중 임의적 상대적 취소 사유로서 가장 옳은 것을 찾으시오. 찾아봅시다. 1번. A는 향후 부동산 경기가 호전될 것으로 기대하여 B가 소지하고 있는 자격증을 빌려서 등록을 받아서 영업을 합니다. 이거를 뭐라 그러죠? 양도되어 옆에다가 절대적 취소입니다. 2번. 개공사 A는 의뢰인 B에게 양평에 있는 전원주택을 사게 해 주었는데 그 일주일 후 A는 또다시 B가 산 물건을 C라는 자에게 사주겠다고 하여 B의 이름으로 등기도 하기 전에 C에게 사게 하였다. 이거를 미등기 전매행위 이꼴 투기조장. 투기조장은 금지행위. 금지행위가 상취예요. 그래서 이제 답이 2번이 되는 거예요.
미등기 전매행위를 뭐라고요? 투기조장행위다. 투기조장행위는 금지행위예요. 금지행위는 상취. 그래서 답은 2번. 자, 3번. A는 강남에서 중개업을 하면서 B가 같이 중개법인을 설립하자 같이 법인을 설립하여 양사무소 대표이사를 맡아서 영업을 하고 있다. 능력은 있다. 적어놓고 이거를 뭐라 그러죠? 이중등록 사무소. 절대적 취소입니다. 이중등록. 4번도 많이 했죠. 개공사 A는 2017년 1월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지 않아서 3개월의 업무 정지를 받고 2017년 5월에는 확인 설명서를 보존하지 않아서 또 3개월의 정지를 받고 9월 달에는 지도 감독상 명령을 위반했다. 자, 지도 감독상 명령 위반 줄 거 놓고 밑에다가 6월에 정지 적으셔야 돼요. 니나 감독 잘해라 하고 감독을 안 받으면 6월에 정지예요. 그럼 이 지문은 결론은 뭐죠? 정지 2번 받은 자가 정지 한 번 더 받게 되었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러면 뭐죠? 절취. 다 절취입니다. 어차피. 5번. 개공사는 A는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허위로 공개한 이유로 6개월의 업무 정지를 받았으나 경기가 호전이 되어 사무실 문은 닫아놓고 집에서 영업을 계속했다. 업무 정지 받은 자 뻐적뻐적 영업하면 뭐죠? 절취. 그래서 이제 답은 2번 사례 문제로 만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배울 거 2번은 굉장히 시험에 잘 나와요. 이게 사례로 딱 들어서 그렇지. 이 2번이 뭐죠? 미등기 전매행위 이꼴 투기조장이에요. 투기조장은 금지행위예요. 금지행위. 금지행위 이꼴 상취. 그 말이 쫙 연결이 돼 있어야 됩니다. 금지행위까지 해서. 그래서 답은 2번. 26번 갑니다. 개공사의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설사 업무정지 사유 14가지가 좀 어려웠다 하더라도 답은 찾기가 쉬웠습니다. 자, 갑시다. 1번. 개공사가 공정거래법 위반하면 무조건 공정거래법은 독특하잖아요. 위반하면 업무정지예요. 2번. 거래정보망에 정보를 허위로 공개하면 도로도 안 나는데 내년에 도로 확정되었음 이렇게 공고하는 거 6월에 정지예요. 3번 방금 했잖아. 미등기 전매 행위가 투기조장인데 투기조장은 상취죠. 상취는 상대적 취소에는 더하기 6월의 정지는 자동으로 붙어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니까 업무정지가 붙어 있고 4번 전속중개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으면 서 동그라미 서는 전부 업무정지예요. 전속중개계약서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 6월의 정지. 그럼 해당하지 않는 것 답은 5번인데 자 5번 개공사가 이 사람도 웃기는 사람이죠. 다른 개공사 보존으로 가 있어요. 사장님이 일하면서 다른 사무소에 또 보존으로 가서 또 일한다니까요. 그를 뭐라 부르죠? 이중소속 결사허리 할 때 리가 이중소속은 옆에 이꼴 절취예요. 절대적 취소에는 업무정지가 붙을 수가 없잖아. 바로 해당되면 취소인데 벌써 그죠? 그래서 업무정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 하면 절취 찾으면 돼요. 그죠? 자, 물론 업무적인 사유를 다 알고 있으면 제일 좋고, 그죠? 절대적 취소는 시험에 빠진 적이 없다 그랬어요. 자, 절대적으로 취소시키러 오면 사유가 뭐죠? 결사적으로 허리 잡고 사양 일정을 줘야 한다. 이렇게 진행하죠. 절취 기억하시고. 27번 이번에는 자격정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옳지 않는 것은 답이 3번입니다. 공인중개사인 개공사도 이 법을 위반하면 자격정지를 받을 수 있다. X예요. 자격정지는 누구만 받는다? 소공사만 받는 거예요. 절대로 다른 사람 자격정지 안 받습니다. 자, 틀린 것 3번. 공부합시다. 1번. 시도지사는 개공사에 소속된 소공사에 대해서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그 자격정지는 아무리 길어도 얼마다? 6개월. 그 다음 누가 정지 내린다? 시도지사가. 그때 2번 시도지사는 위반 행위의 동기, 결과, 횟수 등을 참작하여 자격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기준을 주고 심하면 2분의 1을 올리고 약하면 2분의 1을 까주겠다. 그죠? 4번 시도지사가 가중하여 만약에 플러스 2분의 1을 하더라도 어차피 자격정지는 얼마를 초과할 수는 없다? 6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고 5번도 중요한 질문이죠. 등록관청은 동그라미 딱 찍어놓고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되는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해 주는데 왜 이런 지문이 있는가 하면 등록관청, 시, 군, 구청장이 자격정지 사유를 알아도 자기가 정지를 못 내리잖아. 그죠? 그래서 누구한테 찔러줘야 된다?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줘야 된다라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요거를 아찔하게 걸 때는 이렇게 걸겠죠.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가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이렇게 들어오면 조심하셔야 돼요. 자격 취소 적어놓고 X예요. 그런 법조문은 없어. 자격 정지에 해당하면 시도지사에게 찔러줘야 된다. 그래서 5번이 맞다 이 말이에요. 27번의 답은 3번. 자, 28번 행정처분 효과의 성계입니다. 성계 일단 동그라미 놓고 참 성계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자, 성계는 주목해 봅니다. 이렇게 갑니다. 제가 오늘 취소되는 사유를 적발됐어. 이중소속이 오늘 적발됐어요. 그러면 취소되는 사유가 오늘 적발이 되면 취소가 내일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내일 나오지 않습니다. 행정관청이 나만 보고 지금 일을 하는 건 아니잖아. 그죠? 그러면 진짜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물어보니까 지금 중개업을 하는 개공사들이, 졸업생들이 보통 그렇게 위반을 하면 정지나 취소는 한 넉 달쯤 있다가 나오면 돼요. 넉 달쯤 있다가. 그죠? 자, 그럼 잘 들어봐요. 제가 오늘 취소나 정지되는 사유가 있었는데 적발이 되면 이제 한 넉 달 되면 취소되겠죠. 근데 내가 한 달쯤 있다가 내가 폐업을 먼저 내버린다고. 왜 폐업을 내죠? 취소나 정지를 안 받으려고 내가 먼저 폐업 딱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영업을 안 하면 되는데 다른 동네 강남에서 적발이 되니까 옆에 서초 가서 다시 등록을 하고 이 일을 시작하게 한다고. 그럼 서초에서 재등록이 들어오면 그 위반했던 것을 취소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안 되겠어요? 그를 행정처분을 승계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승계를 안 할 것 같으면 그러면 전부 다 적발되면 그만두고 다 옆에 동네 가서 새로 하지 이렇게 되잖아 지금. 그죠? 승계를 하는데 그러면 10년 만에 왔는데도 너 10년 전에 잘못했잖아. 취소하겠다. 이러면 과하니까 취소는 몇 년이 지나면 안 하고 3년이 지나면 안 하고 정지는 어차피 6개월이 정지인데도 도망갔다고 1년이 지나면 정지를 내리지 않는 거예요. 승계하지 않는다가 시험에 더 잘 나온다 그랬잖아. 그죠? 자, 이 개념을 익히셨다면 28번 틀리는 것 2번이에요. 폐업 신고 전의 개공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자, 행정처분 줄 닦아봐요. 행정처분만 나오면 뭐가 생각나야 된다? 정지나 취소잖아요. 정지나 취소는 처분일로부터 3년간 재등록 개공사에게 승계한다. X잖아요. 취소는 3년, 정지는 몇 년? 1년이니까 2번 지문이 틀린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행정처분하면 자동으로 정지나 취소 이게 딱 붙어야 돼. 자, 그러면 이제 틀리게 2번 들어왔으니까 공부해 봅시다. 1번 방금 했잖아요. 개공사가 폐업 신고해놓고 다시 개설 등록을 하면 폐업 신고 전에 개공사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게 기본 승계예요. 3번 재등록 개공사에 대해서 폐업 신고 전에 행정처분에 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이걸 이제 승계할 수 있다라는 조문이에요. 5. 4번 폐업을 한 날로부터 다시 개설 등록한 날까지 기간이 3년을 초과했다면 3년 전 행위를 원인으로 취소가 되지는 않는다. 그 취소는 3년이 지나면 안 하는 거예요. 하나 더 물어야 되죠. 5번 폐업 신고 전의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업무 정지에 해당하였다면 폐업 기간이 얼마? 1년을 초과했다면 재등록 개공사에는 업무 정지를 할 필요는 없다. 지금 그게 성계의 내용 답니다. 틀리는 것 2번. 29번 갑니다. 협회의 공제사업에 대한 기술입니다. 옳지 않는 것은 답이 1번이고 협회가 공제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공제기준을 정하여 아까 시간에도 했지만 누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토장관에게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공제기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보고하면 된다. X예요. 공제기준을 변경하더라도 승인사항이죠. 틀린 것 1번 잡으시고 자, 다 맞는 지문 중에서 2번은 많이 나왔죠.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 책임준비금이라는 것은 사고가 언제 날 줄 모르니까 이 돈은 쓰지 말고 가지고 있어라. 이런 책임준비금은 얼마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마지막 줄.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인데 그래서 맞는 지문인데 이거를 협회 총수입의 이렇게 시험에 잘 나와요.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을 책임준비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맞는 지문이고 쭉 내려면 5번도 중요합니다. 협회는
공제사업 운용 실적을 매회계 연도 종료 후 3개월에 동그라미 놓고 일간신문이나 협회 회보에 공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시를 해주는데 이 뜻이죠. 여러분도 보나마나 100% 협회 공제에 가입하고 영업합니다. 그럼 내가 가입했는데 우리 협회가 원래 물어준 돈 얼마, 사고 나서 물어준 돈 얼마, 남은 돈 얼마, 이월한 돈 얼마를 회원들은 알아야 된다, 몰라야 된다? 알아야 되니까 얼마 만에 공시하라고요? 3개월 만에 공시해야 된다. 이거를 1개월로 시험에 잘 내요. 그 3개월 동그라미 딱 찍어놓고 밑에다가 위반시. 그러면 공시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요. 협회 하면 자동으로 500만 원짜리 과태료입니다. 30번 내려갑니다. 행정수수료에 대한 내용으로서 틀리는 것은 답이 1번이죠. 분사무소 설치 신고의 경우 국토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납부해야 된다. X. 답이 1번인데 자 물어봅시다. 서울 강남에 본점이 있습니다. 법인 강남 역삼동에 법인이 있고 경기도 하남시에 분사무소 지점을 둡니다. 분사무소를 어디 둔다고요? 하남시에 두려고 해요. 그러면 분사무소 설치 신고 어디 가서 해야 됩니까? 주된 사무소 강남에 가서 신고한다. 이 정도는 아시죠? 지점에 관련되는 것은 모두 본점에서 처리합니다. 만약에 하남에 있는 분사무소를 다른 데로 이전하더라도 어디 신고합니까? 주된 사무소 신고합니다. 그래서 분사무소는 모두 주된 사무소 사니까 하남에 설치 신고할 때 강남에 가서 신고하는데 강남구청이 정한 수수료를 내지 왜 국토장관이 정하는 수수료냐고. 그죠? 지자체 조례입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거예요. 자, 2, 3, 4, 5 다 읽으시면 되겠고 4번 까칠하죠. 사무소를 관할 관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면 법령상 표현된 바는 없으나 결과적으로 등록증 재교부가 일어나므로 행정수수료를 부담하니까 서울 강남에 영업하던 자가 구리로 관할구역 외로 갔습니다. 자, 그러면 강남에 있던 등록증을 구리시에 갖다 내면 구리시장이 등록증을 새로 재교부해 주잖아. 그죠? 그래서 사무소 이전에는 행정수수료라는 법의 규정은 없지만 등록증 재교부가 발생하니까 수수료는 발생한다라는 지문입니다. 익히시면 됩니다. 당연히 5번도 맞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을 재교부하고자 하는 자 당연히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되죠. 자, 답은 1번이 틀렸고 자 31번 제1조 쉬어가는 페이지지만 항상 잡고 계셔야 됩니다. 자, 우리 중개사법 제1조에서 최종 목적이 뭐냐? 라고 물으면 1번 국민경제 이바지함. 그죠? 자, 옆에다 하나 적습니다. 지금 이 목적에 관한 것은 22회 시험까지는 12번이 출제됐습니다. 지금 올해가 32회잖아요. 그러니까 22회 시험 칠 때 12번이 나왔다 이 말은 2년마다 한 번씩 따닥따닥따닥따닥 시험이 냈다니까요. 근데 최근 7, 8년간은 이제 안 나왔어. 그래서 지금 좀 한번 나올 때가 돼 간다는 걸 항상 의식해 놓으셔야 된다고요. 밑에 받아쓰기 하기를 자 받아쓰기 합니다. 제1조 목적은 공인중개사 적으시고 옆에 화살표 딱 해서 전문성을 제고합니다. 공인중개사 전문성 제고. 둘째 줄에 중개업을 줄 딱 적고 화살표 딱 하셔서 중개업을 어떻게 합니까? 건전하게 육성합니다. 그리고는 셋째 줄에 최종 목적이 뭐다? 국민경제 이바지함 해서 제1조 목적은 반드시 숙지합니다. 설사 출제가 되지 않더라도 중개사법을 1년이나 배웠는데 1조도 뭔데 이걸 모른다는 건 자존심 문제예요. 1조 목적은 시험을 떠나서라도 체크하셔야 됩니다. 답은 1번 들어갔습니다. 32번 자 벌칙에 관한 문제입니다. 하고 잠깐 쉴 겁니다. 벌칙 단순 암기식으로 반드시 출제되는데 만약에 나는 벌칙이 자꾸 헷갈리고 어렵다.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백선 특강했는 것하고 1, 2, 3, 4회 올 4회 마무리죠. 에 있는 벌칙만이라도 꼭 숙지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것만 뽑아놨으니까. 32번 틀리는 것 답이 4번이죠.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유사명칭을 위반하면 얼마? 1년에 1000. 근데 과태료니까 X죠. 이건 보기보다 시험 잘 나와요. 단조롭지만. 자, 그러면 틀린 게 4번 돌아서니까 공부할까요? 1. 등록도 받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를 무등록업자라 합니다. 얼마? 3년에 3000. 아주 시험에 잘 나오죠.
지금 또 2번 또 나옵니다. 이 문제 속에도 많이 들어갔죠. 탈세를 목적으로 미등기 전매를 투기 조장이라 그랬잖아요. 투기 조장은 얼마? 3년에 3천. 맞습니다. 3번. 자격증을 타인에게 양도 양수 빌려주고 빌려받는 자 얼마? 1년에 1,000. 5번. 거래상 중요사항에 대해서 거짓된 은행. 자, 거짓된 은행의 동그라미 얼마? 1년에 1,000. 그렇게 갑니다. 틀리는 것 4번. 자, 10분만 쉬었다가 33번부터 마무리합시다.